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주식 투자는 모두 잊으세요. 3년 만에 10배 수익을 만들어내는 진짜 대박 주식의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블루칩과 안전한 우량주만 바라보며 고작 연 10% 수익에 만족하고 있을 때 진정한 투자 고수들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 주가가 폭락하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켄 피셔가 발견한 슈퍼스톡의 핵심은 놀랍게도 완벽함이 아닌 결함에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역설적 발견이 수많은 투자자들을 억만장자로 만들어냈습니다. 왜 가장 완벽해 보이는 기업들이 아니라 문제가 터진 기업들에서 최고의 수익이 나오는 걸까요? 그 답은 시장의 심리와 인간의 본성에 숨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팔아치우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기회의 시작입니다. 장래가 유망한 성장 기업도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는 우량 기업도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제품 결함이 발생하거나 경영진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정세 변화나 규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당황하며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고 주가는 순식간에 폭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정말로 그 기업의 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에 불과한지를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슈퍼컴퍼니라면 이런 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에서 슈퍼스톡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슈퍼스톡을 찾아내는 첫 번째 핵심 지표는 바로 PSR입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고 불리는 이 지표는 켄 피셔가 최초로 개발한 혁신적인 분석 도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PER이나 PBR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만 의존할 때 PSR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을 통해 시장이 그 기업의 매출 능력을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PSR이 낮다는 것은 시장이 그 기업의 매출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일시적인 위기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지만 매출은 여전히 견고한 기업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는 슈퍼스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PSR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슈퍼컴퍼니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업을 다각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리더십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정말로 성장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뛰어난 리더십이야말로 슈퍼컴퍼니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능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재구축할 수 있는 탁월한 마케팅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업이야말로 위기를 딛고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쟁 우위입니다. 다른 경쟁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명확히 구별되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기술력일 수도 있고 특허일 수도 있으며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나 뛰어난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 우위가 있어야만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경기가 회복될 때 더욱 강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사관리와 기업 문화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회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그것은 그 기업이 정말로 좋은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직원들의 충성도와 헌신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관리 능력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부채를 적절히 통제하며 필요한 투자는 계속할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이 있어야 합니다. 완벽한 재무관리야말로 슈퍼컴퍼니와
일반 기업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이 바로 슈퍼컴퍼니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며 주식을 던져버릴 때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과감히 매수하는 것이야말로 슈퍼스톡을 잡는 핵심 전략입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은 국제 정세와 맞물려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심각한 경제 위기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야말로 슈퍼스톡을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희망을 보는 투자자만이 진정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슈퍼컴퍼니라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매수한다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멈추고 바닥을 확인하는 신호를 정확히 포착해야 합니다. 거래량의 변화, 기술적 지표의 반등 신호,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펀더멘털 회복, 조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잠재 이익률을 계산하는 공식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위기가 해결된 후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그 기업이나 비슷한 기업들이 어떤 회복 패턴을 보였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슈퍼스톡 투자법의 핵심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모든 뉴스가 부정적일 때,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말리는 상황일 때야말로 최고의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용기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냉정한 판단을 바탕으로 한 용기여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특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사업 모델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핵심입니다. 또한 고객의 니즈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혁신 능력도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위기가 지나간 후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기술 혁신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파트너십과 생태계 구축 능력도 살펴봐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기업보다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존과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시각도 필요합니다.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더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지역의 성장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를 고려할 때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데이터 활용 능력도 현대 기업의 핵심 역량 중 하나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시장 트렌드를 예측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슈퍼스톡 투자를 실행할 때는 포트폴리오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모든 자금을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 개의 슈퍼스톡 후보들을 선별하여 분산 투자하되 각 종목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확신이 서는 경우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기간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슈퍼스톡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투자가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거나 새로운 위협 요인이 등장할 경우에는 과감히 손절매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도 계속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공시자료, 뉴스, 업계 동향, 경쟁사 분석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여 올바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투자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슈퍼스톡 투자는 일반적인 투자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중간에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슈퍼스톡 투자법은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셋이야말로 이 투자법의 핵심입니다. 남들이 절망할 때 희망을 보고 남들이 팔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진 투자자만이 진정한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주식 시장은 더욱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위기와 기회가 항상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슈퍼스톡 투자법을 통해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3년 후 10배 수익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슈퍼스톡의 개념과 기본 원리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정말로 어떤 기업이 문제를 극복하고 슈퍼 컴퍼니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핵심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강한 기업들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 발생 초기에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려 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약한 기업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이를 감추거나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강자들은 오히려 문제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이런 투명성은 장기적으로 투자자들과 고객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도 핵심 인재들을 붙잡아 둡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능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슈퍼 컴퍼니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심지어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도 핵심 인재들이 회사에 남아있기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셋째,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만 매달리며 연구개발비나 마케팅비를 대폭 삭감하지만 슈퍼 컴퍼니들은 오히려 이런 시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이 움츠러들 때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기술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왜 건실한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기업도 예상치 못한 변수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의 성공 방정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규제 환경의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정책이나 법률이 바뀌면서 기존 사업 모델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규제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도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업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스톡이 됩니다.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진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탄탄한 체질을 갖게 되고 유사한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고점을 경신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의 밸류에이션 방법들이 왜 슈퍼스톡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PR 지표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일시적으로 수익이 감소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데 이때 PR로는 그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PBR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상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이나 무형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기술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의 경우 유형 자산보다는 브랜드 가치나 기술력, 고객 네트워크 같은 무형 자산이 더 중요한데 이런 요소들은 PBR로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여기서 PSR의 진정한 위력이 드러납니다. 주가 매출액 비율인 PSR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도 매출 능력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매출은 기업의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고객들의 실질적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분명히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R을 활용하는 세 가지 핵심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PSR과 과거 평균 PSR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한 기업의 PSR이 과거 5년 평균 대비 현저히 낮다면 그것은 시장이 그 기업을 과도하게 저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일시적인 위기라면 이는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종 업계 내에서의 PSR 비교입니다.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PSR이 현저히 낮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봐야 합니다. 만약 일시적인 문제 때문이라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피해야 할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PSR과 매출 성장률을 함께 보는 방법입니다. PSR이 낮으면서 동시에 매출 성장률도 양호하다면 이는 시장이 그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진정한 슈퍼스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R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PSR이 낮다면 그것은 시장이 아직 그 기업의 성장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매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도 PSR이 높다면 그 기업은 이미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PSR이 얼마나 낮아야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까요? 이는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PSR 1 이하는 매우 매력적인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PSR 0.5 이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수준까지 떨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엄청난 수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R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때 PPR이라는 보완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PPR은 현재 매출이 아닌 잠재적 매출 가능성을 기준으로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경우 PPR을 통해 미래 가치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PRR도 유용한 지표입니다. PRR은 기업의 연구개발비 대비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혁신 능력이 중요한 기업들을 평가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그 기업의 혁신 성과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PRR을 활용하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적 PRR로 시가총액을 연간 연구개발비로 나눈 값입니다. 둘째는 상대적 PRR로 해당 기업의 PRR을 동종 업계 평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에서는 PRR이 낮은 기업일수록 혁신 투자 대비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PRR도 맞는 키는 아닙니다. 연구개발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세금 혜택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계상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PSR과 PRR의 위력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기 전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PSR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구개발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PRR 역시 매력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 애플의 폭발적 성장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매 시점을 정확히 잡아주는 피셔의 공식도 알아야 합니다. 이 공식은 PSR의 변화 추이와 매출 증가율, 그리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매수 및 매도 타이밍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PSR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신호를 포착한 후에 매수해야 합니다. IBM이 슈퍼스톡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매우 교훈적입니다. IBM은 분명히 훌륭한 기업이고 많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늦었고 기존 사업 모델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PSR이 낮더라도 슈퍼스톡이 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슈퍼스톡은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며 심지어 그 업종 자체가 사양 산업으로 취급받을 때야말로 진짜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사양 산업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장이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스톡을 잡으려면 반드시 슈퍼컴퍼니를 찾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지표를 보여도 그 뒤에 있는 기업이 평범하다면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슈퍼컴퍼니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의 성장 지향성입니다. 최고 경영진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큰 성장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장 지향적인 리더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려나갑니다. 이런 리더들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도전 정신을 갖게 되고 회사 전체가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탁월한 마케팅 능력도 슈퍼컴퍼니의 필수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도 고객들에게 제대로 어필하지 못한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고객 소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슈퍼컴퍼니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일방적 경쟁 우위란 다른 경쟁 업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장점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술적 우위일 수도 있고 독점적인 유통 네트워크일 수도 있으며 강력한 브랜드 파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쟁 우위가 있어야만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경기 회복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적 인사관리는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슈퍼컴퍼니들은 단순히 높은 연봉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